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러시아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러시아 방송과 인터뷰도 했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김정은의 트럼프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해고하고 북한의 덫에 걸려들게 하는 것이라는 사설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렸습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혐의로 체포된 남가주 주민 크리스토퍼 안 씨는 인정신문 결과 보석 없이 재판받게 됐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안 씨는 자유조선 지도자인 에드리안 홍 씨에 의해 신분이 확인됐고 FBI로부터 북한이 그의 신변을 위협한다는 말을 들은 뒤 총을 차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을 소환해 비리 조사를 하려고 시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 해왔던 고소로 맞서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 소유의 아파트먼트에서 상습적으로 소수인종에게 입주 차별을 한다는 법무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오히려 1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기 하루 전에 2016년 영국이 트럼프 캠페인을 스파잉했다고 트윗했습니다. 당시 팍스에서 보도한 음모론이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음모론이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정작 팍스는 뒤로 물러섰던 이슈입니다. 플로리다주 템파에서는 처음으로 공개적인 레즈비언 시장이 취임합니다. 뱅커 출신의 상대 후보가 시장 당선자를 레즈비언이라고 공격한 것과 또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이 역효과였다고 템파베이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네바다와 워싱턴주 등도 성전환자 군 복무를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 새 정책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최고 기록을 세운 주식시장은 오늘도 그린색이었는데 좀 전부터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골란고원에 트럼프 마을이 생기게 됐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양손이 없이 태어난 소녀가 손으로 글쓰기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도착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물론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와의 아주 그 격정적인 싸움을 탑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국제 뉴스 가운데서는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가장 중요하게 보도를 합니다. 뭐 그것은 이미 미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며칠 전에 스티브 비건이라는 북한 그 특별 그 대사를 러시아로 보냈기 때문에 다 확인이 된 내용인데 클레물린의 외교자문이 얘기하기를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한 1분 정도 브리핑해드릴 말씀은요. 한반도 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게 이번 회담의 포커스고 러시아가 뭐 돕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대1 회담을 지금 러시아가 몇인가요? 로스앤젤레스가 아침 9시 3분 59초니까 러시아는 새벽 2시 이제 4분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뭐 밤쯤에 이제 두 사람이 만나고 1대1 회담을 하고 나서 확대 회담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이번에 그 김영철이 동행도 하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 그 포지셔닝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죠. 그 부분은 미국에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미국과 북한과의 회담이 뭐 잘 안 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강성 때문이라는 것도 있지만 김영철과 같은 스파이 마스터보다는 좀 그 외교적인 사람, 왜냐하면 좀 회담할 때 융통성이 있는 사람을 앞에 내세우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것들이 북한에서도 계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김영철이 이번에 러시아에 동행하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최선희와 리용호가 간 것, 뭐 이런 내용을
러시아 매체도 쭉 그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척 밝았다 하는 게 이제 모든 그 러시아 매체의 보도입니다. 초록색 북한의 그 특별 열차 여러분들 화면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내릴 때 웃으면서 실제로 편해 보이기도 했고, 그 미국과의 회담은 아니니까요. 그 유명한 페도라 그 중절모를 쓴 채 내렸는데, 내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러시아 방송국 러시아 24와 인터뷰에서 굉장히 성공적이고 유용한 방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1년 전에 4월 27일이었었죠. 한국에 오고 그 판문점에서 여러 가지 그 한국 매체와도 인터뷰를 했었던 그때와 좀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한국 언론을 대화할 때와 러시아 언론을 대할 때는 조금 약간 그 비슷한데요, 분위기가. 미국 언론과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 물론 개인적인 그런 뭐 카리스마라든가 좀 자연스러움은 있지만 경직된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좀 러시아 때도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오랜 동안 러시아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이 정권을 잡은 지가 7년이 됐는데 7년이 돼서야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 하면서 한반도의 그 상황, 핵 문제, 이런 뭐 한반도의 안전 같은 것을 푸틴 대통령과 말하고 싶다 하면서 크게 웃었고요. 그래서 많은 그 러시아 매체, 서방 언론들이 스마일링하고 업비트 무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푸틴과 미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공장도 방문을 할 테고 또 보통 사람과도 만난다고 하는데 물론 전부 그 북한과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판문점에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때도 그랬지만 음식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데도 러시아 음식도 그 대접을 한다고 하거든요. 뭐 소고기국이나 고기만두 되겠네요. 캐비어. 하면은 또 러시아잖아요. 이참에 또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세르게이 그 쇼이구가 이제 북한의 카운트파트도 만나서 국제 안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다고 하고 블라디보스톡이 이제 한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제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그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의 이제 무역 관계도 90% 정도는 중국과 하고 또 러시아도 중국과 함께 부분적으로 유엔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찬성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뭐 무역 거래가 한 몇 천만 달러밖에 안 될 거예요. 한 3,500만 달러, 3,600만 달러 1년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별로인 것이고 또 게다가 한국에서는 또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철로를 놓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이 미국과의 관계가 안정되게 다져지지 않았을 때 누가 민간 그 철로 사업에 돈을 많이 지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러시아가 뭔가를 자신들도 역할이 있다. 또 북한도 중국과 미국 이외에 한국 이외에 우리 러시아라는 또 다른 친구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큰 그림이고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했다. 실패한 것을 북한 주민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한국의 보수는 그 회담이 성공이라고 하지만 회담을 하러 갈 때는 서로 그 뭔가를 이루려는 그 합의문을 가지고 오는 게 성공이지 합의하지 않고 돌아오는 게 성공은 아니잖아요. 북한에 돌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에 와서 러시아의 회담은 성공했다 하고 국내용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많은 부분에서 지지를 하는 신문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팍스는 굉장히 상당히 그 루퍼트 머덕 소유주의 입맛에 맞게 보도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뭐 신문의 사설은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부자들이 보라는 신문이고 부자들이 이 신문을 보면서 본인들의 여러 가지 작은 부자들은요. 방향을 정하고 또 큰 부자들은 월스트리트저널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 같은 것을 이끌어가죠. 부자를 위한 신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다른 많은 것이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지만 북한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김 트럼프 전략이라는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을 내쳐버리고 이제 김정은과 직접 이 북한 문제를 처리를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이 처하고 있는 문제가 외교를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 2년 넘게 추구하는 그런 것인데 그게 이제 그래도 마이크 폼페오가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CIA 국장도 1년 했고 그 뒤에 국무장관도 1년 넘게 했으니까 많이 학습을 했겠죠. 그리고 존 볼튼은 수십 년 그 문제, 특히 이제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심지어 러시아에까지 강성의 기조를 유지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자기의 소신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전술 안내 무기를 이제 딱 그 실험을 하고 또 2019년까지 3차 회담을 하려면 미국이 계산법을 달리해라 하고 데드라인까지 준 것이 존 볼튼과 마이크 폼페오라는 장애를 북한으로 봐서는 걷어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진 않잖아요. mysteriously wonderful한 관계라고 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그게 미스테리냐, 미스테리 아니다, 신비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둘을 걷어내고 트럼프 대통령을 조정을 하려는 것이죠. 그게 월스트리트저널의 표현이에요. 그게 블라디미르 푸틴이 트럼프 대통령과 하려고 하고 실제로 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푸틴도 항상 트럼프 대통령과 방에서 둘이만 만나고 싶어하고 심지어는 통역조차도 없이 러시아 통역이 영어 또 러시안을 다 통역을 했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국무장관조차도 국가안보보좌관조차도 어떤 그 미팅에서는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 사이의 미팅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모르고 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장관과 보좌관도 모르는 걸 원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미스터 김도 푸틴이 했던 것과 같은 것을 원하는 거다. 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하고 나서 시리아에서 모든 군인을 다 철군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때는 그나마 제임스 마티스라는 국방장관이 있어서 그 국방장관이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이끌고 가지 않으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그런 것 없다 하면서 또 그 사이에 존 볼튼이 또 구슬이기도 하고 대통령을 그렇게 해서 몇 주일 걸려서 이 외교적인 손상을 수습을 하면서 이제 시리아에서 당장 한 달 안에 미군을 철군하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그랬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폼페오 걷어내고 또 이제 존 볼튼 걷어내고 나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을 맘대로 해보겠다는 것이고 지금 2년 넘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 본인이 얘기하는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 와이드 스프레드 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 나의 개인적인 방에 들어가서 1초면 내가 다 파악하고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김정은에게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나마 이 국가 안보와 북한 이슈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어드바이저들을 내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이 김정은의 속임수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지 않기를. 그 속임수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오늘 사설입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떤 때는 콜드 마인드라고 할까요? 그렇게 냉정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군요. 고백을 합니다. 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했었던 사람들이 전부 코리안 아메리칸이거나 아니면 한국계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주에 체포된 이 크리스토퍼 안 씨가 남가주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결혼을 해서 어제 뭐 와이프도 그 법원에 가셨고요. 또 크리스토퍼 안 씨가 그렇게 정성껏 모신다는 어머님과 또 앞을 못 보신다는 할머니, 이런 것들을 쭉 대하면서 더더군다나 이 일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의 많은 언론이 어제 있었던 이 크리스토퍼 안 씨의 인정신문을 보도를 하는데, 어제는 제가 크리스토퍼 안 씨는 관선 변호사지만 이 크리스토퍼 안 씨가 멤버인 자유조선의 그 변호인은 굉장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클린턴, 그 부시, 그리고 오바마 때에 다 국가 안보에 관한 중요한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뭐 굉장히 대단한 그 법률 사무소의 소속인데, 이 사람은 아무튼 관선 변호인을 쓰고 있는데 보석은 허가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지금 스페인 쪽에서는 뭐 이것이 무단 침입, 절도, 뭐 불법 침입, 뭐 또 형사 그 불법적인 뭐 조직에 속해서 이런 모든 것들로 이제 그 스페인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고, 보석금 허가되지 않았고요. 이 케이스를 이제 더 이상 바깥에 공개하지 않고 해달라 하는 변호인 측의 요청은 또 거부했고요. 이미 이제 뭐 스페인의 대사관의 그 카메라를 통해서도 이 크리스토퍼 안 씨의 모습이 다 공개됐고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사진을 보시는 분이라면은 이제 바로 그 CCTV에 잡힌 그 크리스토퍼 안 씨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8살입니다. 아파트먼트를 침입을 해서 이제 체포가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이 자유조선을 대변하는 변호사는 더 이상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그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에드리안 홍창 씨는 지금 체포되지 않았잖아요. 자유조선을 이끌고 있는 저쪽 동부의 아파트먼트에 급습을 했지만 US 마샬이, 그 사람이 이제 스페인에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제 그 대사관에서 갖고 이제 취합을 한 거죠. 뭐 훔친 거죠, 말하자면. 그런 자료를 FBI에 동부 쪽에서도 줬고, 또 한 번은 로스앤젤레스의 FBI에서도 인터뷰를, FBI와 인터뷰를 하면서 6명인가 봐요. 이제 그 침입한 사람들이, 숫자가 그 한 사람 가운데 이 크리스토퍼 안 씨가 있다 하는 것을 이 리더인 에드리안 홍창 씨가 FBI에 확인을 해줬고, 그럼으로써 이제 뭐 체포가 된 것 같죠. 그리고 이제 2월 22일에 있었던 북한 대사관 침입에서 먼저 그 홍창 씨가 원래 그 경제 영사와 만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한다 해서 밖에서 만났다잖아요. 해서 초대됐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어포인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홍창 씨가 혼자 들어가고 대사관 직원과 조금 거리가 있을 때 본인이 뒤돌아서서 문 열어줘서 나머지 6명이 크리스토퍼 안 씨를 포함해서 무기를 갖고, 총은 가짜 총이었고요, 들어갔고, 나중에는 이제 5 멤버들은 3대의 차에 나눠 타고 도망가고, 리더인 에드리안 홍창 씨는 첫 번째 우버를 불렀을 때는 안 탔대요. 그 우버가 경찰차 근처에 와서 오스왈도 트럼프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버에 등록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에 타고 그랬는데, 아무튼 에드리안 홍창 씨의 진술로 크리스토퍼 안 씨의 신원이 확인되고 체포가 됐고 했는데, 여러 가지 수사 과정이나 법원 기록을 보니까 이 사람도 크리스토퍼 안 씨도 누군가 수사단이 그의 집에 갔었을 때도 뭐 총을 갖고 있다든지 한 것이 왜 그랬냐면, FBI가요, 홍창 씨도 지금 피신 중이잖아요. 북한으로부터의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해서 FBI로부터, 크리스토퍼 안 씨도 마찬가지로 FBI가 북한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한다 하는 그 정보를 줬기 때문에 총을 차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그 스페인 당국은 CIA와 적어도 2명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가지고 나온 정보는 FBI를 줬고 FBI가 국내 파트니까 국제 파트인 CIA와 당연히 교류를 했을 테고 또 FBI는 홍창 씨나 크리스토퍼 안 씨에게 당신들 그 북한이 주시하고 있다고 했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총을 차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미국 정부와 전부 연관이 없는가? 그럼 이 사람들은 전후좌우로 미국 정부를 위해서 하노이 회담 닷새 전에 이 일을 했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럼 지금으로서는 미국 정부가 난처해졌으니까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할 때는 활용을 하고 버린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유조선의 그 변호사는 오늘은 그 LA 타임스와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96세가 되신 할머니 또 어머님도 아프시고 할머님도 아프시고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고 또 이쪽에서 학교를 다니고 MBA는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에서 해서 보석해도 뭐 범죄 기록도 없고요. 좀 보석 허가해달라 했는데 허가해주지 않았고 7월 18일에 다시 이제 법원에 출두를 해야지 됩니다. 네, 잠시 뒤에 미국 아주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뉴스 전하는데 여기서 지금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십 년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인생 자체가 국정 전반에 의회와 싸우는 것에 개입이 된다 하는 내용. 이제는 뭐 소설처럼 박진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이 돼서요. 잠시 뒤에 그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4월 27일 이번 주 토요일에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는 매년 있는 한국 사람들 가장 많이 모이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인종도 점점 더 많이 모이고 이러다가 한국 사람보다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다른 인종이 헐리우드에서 한국일보 음악 대축제가 열립니다. 좀 전에 뭐 여러 가수들 음성 들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이 나네요. 날씨도 좋다고 하고요. 헐리볼 그 음악 축제에 중독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도 그 한국일보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아주 그 좋은 무대 리허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날 함께 뭐 이런 정치 얘기도 있고 무슨 얘기도 있고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 가지 그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느껴지는데 한국 분들은 여러 가지 그 고민이 있을 때요. 그 고민에 막 집중하면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즐길 수가 있을까? 우리 아이가 아픈데, 우리 어머니가 아픈데, 내가 지금 큰 돈 걱정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설령 암에 걸리더라도 하는 일을 계속하고 딸이 암에 걸렸어도 최선을 부모로서 다 하지만 또 본인들의 인생은 즐기잖아요. 그때 그런 차이점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 뭐 워낙에 그 헐리우드 자체가 크니까 표가 뭐 구하시려면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가 그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17년째인데도 한 번도 헐리우드에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즐기시는 것을 즐기지 못하신 분이라면 제가 전화번호 같은 건 모르겠어요. 전화하셔서 예매하시고 그 헐리우드에서 토요일 날 뵀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그 즐긴다는 것 또 산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 한국식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영국에 갔잖아요. 지난번에 가서 이번에도 가면은 뭐 당연히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겠죠. 가는데 어떻게 가기 전에 바로 이런 트윗을 하고 가는지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스럽습니다.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팍스뉴스에서 막 이런 걸 보도를 했었어요. 영국 정보국이 뭐 오바마 행정부를 도우면서 이 트럼프 캠페인 측을
스파잉을 하고 있다. 뭔가를 캐내고 있다 하는 것을 팍스뉴스에서 보도를 하니까 그 당시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뉴스를 그대로 받아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팍스가 음모론을 많이 얘기를 하니까요. 영국의 정보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팍스에서도 막 조사를 하고 그게 이제 팍스의 그 앤드류 나폴리타노가 전에 CIA의 분석가였던 레리 잔슨의 얘기를 듣고 레리 잔슨 이 사람은 지금 우파 매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팍스의 셰프 스미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팍스는 저지 그 나폴리타노의 커멘터리를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또 그 뒤에 이제 그게 이제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나폴리타노가 뭐 얼마 동안에 팍스에 출연하지 못했어요. 요즘은 그 나폴리타노가 중간 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전에는 나팔수 역할이다 이 정도의 말을 했다면 요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팍스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를 이제 얼만큼 있으면 만날 텐데 다시 이 트윗을 한 거예요. 영국이 이렇게 나 캠페인 동안에 왜 이런 트윗을 하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막 그 이슈를 분산시키려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방문 직전에 이 같은 그 트윗을 하는 것은 아무튼 보통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고요. 지금 미국의 그 주정부나 여러 그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정책과 달리 가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네바다의 방위군, 워싱턴주, 오레곤이 캘리포니아, 뉴멕시코의 방위군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성전환자 군인들을 이제 뭐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에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물론 방위군은 사실은 주지사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는 있지만 이게 또 조금 국방부와 연관이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네바다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했고요. 뭐, 미군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하려고 하다가 뒤로 주춤했다가 다시 성전환자 안 돼라고 한 거, 여기에 대해서 주와 일반 그 연방 정부가 좀 다르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네바다,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뭐 뉴멕시코, 뭐 대체적으로 좀 그 진보적인 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달리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템파의 전 경찰국장이었던 제인 코스터 여성 경찰국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선거에서 이겨서 다음 이제 오랜 동안 본선을 치렀는데 뭐 선거 캠페인을 오래 했고요. 73.15%의 지지율로 차기 템파의 시장이 되는데 여성이면서도 공개적인 레즈비언이거든요. 누가 라이벌이었냐면 데이빗 스트라츠라고 해서 은퇴한 뱅커거든요. 돈 많이 들어서 이 사람이 시장 선거하는데 한 500만 달러 썼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카스터는 200만 달러 썼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템파베이 타임즈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경쟁자였던 스트라츠 전 뱅커가 소셜 미디어를 향해서 이 제인 카스터는 동성애자다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서 그것도 또 좀 타격을 받았는데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뱅커가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을 그를 지지한 것을 알고는 그 지역구 주민은 이 사람을 그 이유로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내가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많이 얘기했지만 때는 늦으리 해서 템파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여성 시장이 레즈비언 첫 레즈비언 시장이 나오게 됐다. 이것도 이제 미국의 좀 변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의회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는 백악관 출입기자 만찬을 2번 안 갔고 이번에 가겠다고 했어요. 관계가 조금 기자들과 개선되는 듯 싶었을 때 그러다가 또 안 가겠다고 했는데 본인만 안 가는 게 아니라 백악관 사람들에게 스태프들에게 전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에 아무도 가지 말라고. 뭐 지금까지는 뭐 세라 허카비 대변인도 가서 좀 풍자하는 연설도 하고 막 웃고 하는 것 있잖아요. 대통령들이 스스로 가서 자신을 막 웃기고 자신이 정책 굉장히 못해서
최고의 그 망신스러운 것으로 기록될 것 가지고 풍자하고 사람들을 웃기고 본인도 웃고 하는 그런 것에 본인만 안 가는 게 아니라 다 가지 마라 하고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아마 이런 일도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의회에서 특별검사 러시아 수사에서 이름이 157번이나 나온 이제 특히 특별검사를 해고하라고 했고 그리고 해고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고 이 사람이요 자문이 백악관의 법률 자문이었던 단 맥건 지금은 이제 본인이 일하던 원래 곳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는 또 그 해고하라고 했다는 그 사실 또 거짓말하라고 했고 그런데 거짓말도 안 듣고 해고하라는 것도 안 듣고 해서 이 사람을 의회에서 이제 소환을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지금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맥건 자체는 뭐 의회에 나가서 청문회를 기꺼이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고 그렇다고 하지 않으려고 뒤로 빼보려고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통령의 명령조차도 듣지 않았을 정도면 어느 정도 본인의 그 윤리적인 그 기준이나 뭐 공직까지 했었던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같은 것을 느낄 테고 그리고 또 역시 백악관의 전 그 법률 자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갈래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지 되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튼 법적 소송을 해서 했잖아요. 이미 그 사법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그 엘리아 커밍스를 우아한 사람이죠. 우아한 흑인 그 의원이죠. 마이크 코엔 그 대통령의 픽서 그 청문회 할 때 정말로 나도 아버지로서 하면서 아름다운 말을 남겨서 공화당이나 민주당에서 그 청문회는 참 너무 창피한 미국의 역사였는데 이 엘리아 커밍스의 랩업하는 말로 미국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 사람을 주변 사람들 소환장 발부한다 해서 고소를 그 했고요. 대통령의 전략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일궈놓은 부동산 업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그 마피아 보스들과 함께 했었어야지만 됐고 같이 친구예요. 파티도 자주 가고 마피아 보스들이 건축 자재 같은 것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무슨 일이 있을 때 고소로 맞서는 것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라이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상대도 뭐 흐지부지해지고 바깥에서 그 이제 합의를 보고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 사기로 판명이 났던 트럼프 유니버시티도 그랬고 뭐 트럼프 항공사 했었을 때 그때도 그랬고 뭐 등등 기타 등등 많이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통령이 이제 지금 그 의회에서 출두를 해서 여러 가지 그 러시아 등등에 대해서 증언해 주기를 원하는 댄 맥건 전 백악관 그 변호사가 어느 순간 대통령에게 위험성을 느끼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을 때 왜 메모하느냐 할 때 원래 진짜 변호사는 메모합니다 하니까 대통령이 로이카는 메모 안 하던데 라고 얘기했다는 대통령의 초기에 사업 초기에 이 사람이 84년인가요? 86년인가 숨졌죠. 에이즈로 숨졌어요. 몇 년 병을 앓다가. 그런데 로이콘이라는 대단하고 훌륭한 변호사 나의 멘토는 메모 안 하던데 왜 그래? 했던 그 로이콘에게서 받은 그런 것을 지금 의회와의 싸움에서 대통령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로이콘 변호사가 메카시즘 변호사잖아요. 조셉 메카시의 24살 때 그의 변호인이 돼서 원래 또 CIA 국장 에드가 후보가 이제 그 추천을 해서 추천을 해서 로버트 케네디를 제치고 조셉 메카시의 변호인단이 됐었던 게 로이컨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사람 사형 많이 시켰죠. 공산당이다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고 그리고는 이제 뭐 루퍼트 머덕의 변호사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변호사를 했고 어찌 보면 폴리티컬 픽서라고 할까요? 대통령의 나중에 좀 자잔한 좀 찌질한 그 픽서였었던 마이클 코엔이 로이 코언을 닮고 싶었는지 모르죠. 이 사람은 조셉 메카시의 아무튼 폴리티컬
폴리티컬 그 픽서였는데 민주당이면서도 닉슨이나 레이건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고요. 그리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에이즈로 숨졌고 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그 로저 스톤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게이 아니야. 다만 남자랑 섹스하는 것을 좋아했을 뿐이야. 게이는 약한데 이 사람 얼마나 독한데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로이 콘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73년도에 한 39개의 그 프로퍼리에서 소수 인종들에게 인종차별을 하면서 렌트 안 주고 렌트비 비싸게 받고 우리 방 없다고 하고 해서 연방 법무부가 이거 너희들 그 차별이야. 이거 페어 하우징 액트 차별이야. 라고 했었을 때 39개의 그 프로퍼리에 대해서요. 그랬을 때 로이 콘이 딱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정부를 1억 달러 소송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마피아 보스를 많이 변호를 했습니다. 마피아 보스 뭐 한 4개 혐의에 네 번 기소되면 4번 다 풀어준 사람이 이 로이 콘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였거든요. 그 토니 셀러노 그 페도라 쓰고 다니는 페토니요. 페토니의 변호사이기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로이 콘 시절에 바로 그 고소 방법을 앞으로 그 선거가 있을 때까지 계속 의회와 싸울 때 들여오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이 저는 이번 주부터 좀 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좀 전에 방송할 때요. 잠깐 멈칫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혹시 느끼셨어요? 존 에드가 후보, 그 J 에드가 후보를 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려놓고도 내가 지금 CIA 국장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라고 잠시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머뭇거렸는데 아직도 모르겠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다가 존 에드가 후보를 CIA 국장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여러분들께서 올바르게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돼요. 그 유명한 FBI 국장이요. 자료를 본인 해고당하지 않으려고 차곡차곡 준비를 했었다는 그 무서운 사람이요. 지금 어제 그 다우지수가 아니라 그 나스닥과 S&P가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은 그 S&P가 1.34포인트 마이너스고 나스닥은 좀 전에 보니까 조금 올라갔는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몇 개월 만에 참 이 보도도 조심해서 해야지 되겠어요. 지난해 12월 달에 얼마나 그 내려가서 걱정을 하고 이미 물론 아직까지도 올해 말이 되면은 경제가 슬로우하고 리세션으로 불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만 12월 달에 주가가 축축축축 떨어질 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S&P 500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피크잖아요. 완전히 2018년 9월 달에 세운 그 새로운 피크도 넘어섰고 그리고 또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얼마나 내려갔었어요. 근데 이제 나스닥도 2018년 8월 달에 세운 새로운 피크도 넘어서서 그것보다도 1.3%가 높은 그런 형태로 어제 마감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불만하잖아요.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경제만 좋으면 다른 대통령들은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됐는데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주식시장 괜찮은 것은 이자율 올리는 것을 연방준비제도가 멈추고 나서 이자율을 그 멈추고 이자율을 올린다고 해서 경제가 몇 개월 만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는 않지만 투자가들에게 안심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빠른 시간 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식시장이 안정됐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1년 사이에 S&P 500가 17%가 올랐으니까 그게 이제 올 들어서도요. 이제 올 들어서 17%가 올랐으니까 1987년 이후에 가장 좋은 스타트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4월 말이 됐는데 나스닥도 22%가 올랐으니까 91년도 이후에 가장 좋다고 하고 이건 아주 큰 뉴스가 되겠는데요. 제가 광고 들으시는 동안 잠깐 봤는데 ABC 방송이 좀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8,000명 정도, 7,819명의 보이스카웃이 아니죠. 7,819명의 그 보이스카웃 리더요. 트룹 리더들이 12,254명의 미성년자 보이스카웃을 성추행 내지는 그 성학대했다.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University of Virginia의 의대 교수, 그 자넷 워렌 교수가 목격자로서 1월 달에 그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밝혔는데요. 그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1944년부터 2016년도까지 12,254명의 보이스카웃이 7,819명의 트룹 리더들에 의해서 성학대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크게 뉴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멕시코와 미국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뭔가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다가 또 하나 트윗을 얹어놓고 영국으로 갔네요. 엊그제 말씀드린 멕시칸 군인들이 텍사스의 국경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 국경이 애매하다. 텍사스 쪽인지 미국 쪽인지 모른다고 하고 텍사스 쪽에서는 또 미국의 미국의 군인들이 뭔가 그 차량에 이게 이제 그 차량에 우리는 누구다 하는 것을 밝히지 않은 채 타고 있어서 멕시칸 군인들이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는 총도 내려놓으라고 하고 또 뭐 밖으로 끌어냈다고도 하고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구마구 비난을 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인을 보내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도 했는데 멕시코 측에서는 뭐 우리 땅을 넘어왔으니까. 그리고 조사하고 나서 이제 그 별다른 일 없이 끝나고 또 이 조사를 당한 미군들이 뭐 본인들 이민 세관 관세국 그 관할이었는가 봅니다. 그 차 마크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크가 안 단 것은 이제 미국이 프로토콜에 위반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게 총도 겨눴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트윗하는 것은 뭐 다 믿기는 좀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정도의 충돌이 있는 것이 이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멀리 이스라엘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타운이라는 마을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아니면 뭐 아메리카 make great again MAGA 메갈랜드 골란고원이에요.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골란고원이 이스라엘 것이다 하고 국제사회의 반응과는 달리 딱 지정을 해주자 67년도에 시리아에서 뺏었고 81년도에 완전히 점령을 해서 정착촌을 착착착착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6군데 이스라엘 사람들 살면은 그 땅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마을을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맙겠죠. 굉장히 고맙겠죠. 이 네탄야후가 5번째로 총리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큰 힘을 써줬으니까요. 이름도 예쁘네요. 캐틀린 하인슬리가 CNN에 그 인터뷰하는 거 세라예요. 이름이 세라. 세라인데요. 그 엄마가 그렇고요. 소녀가 양손이 없는데도 손 글쓰기 대회에서 결국은 우승을 했는데 그 이제 손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 상 부분에서요. 그런데 소녀 목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은 없고요. 이 소녀가 뭐라고 하냐면 손이 없는데 약간의 마디마디는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보철 손을 끼렸는데 불편해서 안 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최고로 하면은 안 되는 게 없다. 그게 이 어린 10살짜리 세라고 또 입양된 거예요. 중국에서부터. 그 소녀의